팩 같은 거 강화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상시험 지금 이스키스처럼 내려. 아니 그거 제일 빨리 올라왔다. 이상한 특성 같은 거 그래야 뭔지 알겠다. 이번 시험에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영어 표현으로는 몰리큘러 오비탈이고 우리말 번역은 분자궤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어내는 여러 테크닉 중에 이렇게 LCAO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뭘 줄임말이냐면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라고 하는 건데 어타믹 오비탈스는 원자 오비탈을 뜻하고요. 이 앞에 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기존의 어타믹 오비탈들을 더하거나 빼서 MO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테크닉을 LCAO라고 합니다. 당연히 더하기 빼기와 관련된 수리적 계산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했을 것이고 나와 있는 몇몇 분자궤도 함수들에 대한 암기 하겠죠. 그걸 외워야 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분자인 H2 요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가 AO 원자 오비탈들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재료인 원자과 전자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원자과 전자들이 지금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수소의 전자 배치는 1s1이지. 네. 그럼 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가 있어? 한 개요. 한 개가 있고 그 하나의 전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한 수소 원자의 1s1 전자 또 다른 녀석의 1s1 전자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루는 게 분자라 한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구형으로 그려놓은 게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형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바로 1s 오비탈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이 B 원자의 1s 오비탈일 거고 요거는 A 원자의 1s 오비탈이겠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 개니까 편의상 하나를 A, 하나를 B로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각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몇 개씩 있었어요.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몇 개씩 있었어요. 하나씩 있었죠. 그러니까 이놈의 전자 하나, 요놈의 전자 하나가 이 1s 오비탈 두 개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분자궤도 함수에 채워져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의 네 번째 에너지 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이게 이제 더 고에너지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 짜잔. 자, 이게 각각 1s 오비탈에 수소 어타믹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원자의 1s 오비탈이나 B 원자의 1s 오비탈이나 에너지 준은 달라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어요? 같아요. 다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수소가 이 수소는 같은 수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수소로부터 만들어내는 분자궤도 함수의 결과 그건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기존 원자 오비탈들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더하기 빼기 무슨 막 계산을 막 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그 결과만 외우자고 하겠죠. 결과만 외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요래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가 똑같아요? 실제로는 다른데 그냥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H2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 스, 알겠죠? 몰리큘러 오비탈 스라고 해보자. 두 개니까 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뭐냐면 우선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1, 반드시 기억할 거 number of AOs 하고 number of MOs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샵이 넘버요. 개수. 자, 무슨 말이냐면 원자 오비탈 몇 개 그려놨어요? 어쨌거나 두 개잖아요. 네. 그럼 분자 오비탈도 몇 개? 두 개. 무조건 두 개. 이게 차이 나면 맞는다, 틀린다? 틀리다. 무조건 틀려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분자기도 함수에서는 무조건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분자 오비탈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실제로 다른 게 있나요? 다르게 만드는 테크닉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LCAO가 아니고 다른 테크닉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서는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때 본딩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말 번역은 결합성. 자, 얘는 원래의 AO보다 안정한 MO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더 안정한 것도 하나 그려져 있고 오히려 더 불리한 것도 그려져 있죠. 그럴 때 더 안정한 요 놈, 요거를 뭐라고? 지금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엔타이 본딩 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반결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어타믹 오비탈보다 더 안정한 진 상황을 뜻하겠어요? 불안정해진 걸 뜻하겠어요? 불안정. 얘는 더 불안정해진 MO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엔타이 본딩은 편의상 관습입니다. 관습적으로. 그래서 관습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다 돼 있을 거예요. 관습적, 이거가 아니고 관습적으로 요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얘요.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여기에 편의상 자, 노란색 보조선은 이 수소 원자의 을 잇는 핵간축입니다. 핵간축. 자, 그럼 그 핵간축에 대해 이렇게 약간 불안해진 것과 안정해진 것의 기하학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차피 A 원자의 1s 오비탈, B 원자의 1s 오비탈, A 원자의 1s 오비탈, B 원자의 1s 오비탈이 어떤 식으로건 상호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호작용한 게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요. 항상 플러스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구형으로 표현한 건 1s 오비탈인데 보시다시피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때 오른쪽에 있는 놈도 함수값이 플러스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더해버리면 요 중간에서 함수값이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어요? 강화되겠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강 간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네? 시험 뭐? 아니, 물어. 왜 나한테 물어? 뭐? 제가 무슨 함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슨 함수냐냐? S 오비탈. 무슨 함수냐? 네? 파동 함수예요. S 오비탈을 뜻하는 파동 함수. S 오비탈을 구형으로 그리잖아요. 그 S 오비탈의 구형에 수식이 있겠죠? 그걸 그림으로 구형으로 그린 거라고요. 됐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간추에서 자, 원래 S 오비탈이 있고 원래 S 오비탈이 있는데 이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함수값이 커지겠어요? 함수값이 작아지겠어요? 함수값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 그 함수값이 나타나던 영역이 여기서 살짝 많아져요. 살짝 많아져요. 이 함수값 전체가 여기서 중간에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본딩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이 S 오비탈은 항상 플러스라고 했는데 그 함수값 두 개가 어떻게 서로 빼기로 더해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이 말은 그리고 남자 여자란 말도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것도 상대적이죠. 남자를 남자라고 칭했으니까 남자가 아닌 걸 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남자를 여자라고 칭했으면 여자가 아닌 게 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남녀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편의상 다르다라는 표현일 뿐인 거지. 그러면 사실 S 오비탈의 함수값이 플러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S 오비탈의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라는 뜻이 아니고요. S 오비탈의 함수값의 부호가 표면 위에서 항상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플러스로 같다고 얘기하나 마이너스로 같다고 얘기하나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둘의 상황은 두 오비탈의 함수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질 때 두 개의 오비탈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요? 다른 경우의 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어지는데 이 경우는 요 중간 영역에서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이고 한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이면 보강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가 분자기도 함수를 이루게 되면 축상에서 자 원래 오비탈이 있고 원래 오비탈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쪽은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났고 이쪽은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났는데 중간에서 상쇄가 되죠. 그러면 이 오비탈 수식하고 이 오비탈 수식을 실제로 진짜로 빼기로 표현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함수값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의 오비탈을 시그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혹시 마디도 배웠어요? 마디요? 네, 마디. 안 했던 것 같은데. 마디는 안 했어요? 마디는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상쇄 간섭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난데없이 함수값이 0인 영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값이 0인 영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본딩과 엔타이 본딩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과 핵 사이에 함수값이 커졌다. 그러면 잘 봐요. 요 핵, 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그래서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작아졌다는 얘기겠어요? 커진다. 알겠죠? 커진다. 그곳을 이렇게 본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커진다.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을 만들었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저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요.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때 둘이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서 둘이가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냥 사무적으로 만나서 걸어가면 이 둘과 이 둘을 요 사이 영역에서 이 두 사람의 살과 뼈가 관찰될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낮죠? 여기에 이 사람의 살과 뼈가 여기서 관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둘이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딱 봤을 때 얘와 얘의 살과 뼈가 이 무게중심과 이 무게중심 사이 관찰이 되네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연인. 사귀는구나 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도 이러고 다니면 사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걸 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 어떤 특별한 관계인 거죠. 보통 사이가 아닌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보통 사이가 아닌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냐면 둘 사이 무게 중심 사이에서 그들의 물질 일부가 발견될 때 둘 사이가 긴밀한 결합을 했다라고 우리는 평소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둘 사이 영역에서 전자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이가 뭘 했다? 결합을 했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결합했다, 본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썼죠?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그림보다 이 그림만 기억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둬. 알겠죠? 네.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이씨. 자, 네 번째 결합 차수. 자, 결합 차수를 영어로 본드 오더라고 하거든요. 네. 본드 오더라고 해서 줄여서 BO라고 할게요. 자, 저 녀석의 뜻은 이제 뭐냐면 그 뜻은 2로 나누고 결합성 해모. 본딩 전자 개수 빼기 엔타이 본딩 전자 개수 해서 2로 나눈 걸 BO 결합 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원래 수소의 원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었죠? 한 개.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원래 수소의 원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었죠? 하나가 있었죠.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의 전자를 분자궤도 함수에도 어떻게 채우면 된다? 순차적으로 싸움 원리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죠? 두 개. 두 개. 그 원리를 뭐라고요? 파울리 베타.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두 개의 전자를 스핀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자 오비탈에도 전자 배치를 할 때는 훈트룰과 파울리의 베타울리를 만족시켜서 배치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본딩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개수가 지금의 경우 얼마예요? 두 개요. 두 개라는 거 알겠죠? 네. 요 두 개가 지금 이걸 뜻합니다. 네. 그리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지금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이 0개. 상태에서는 없죠? 얘가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1이 되죠? 네. 이게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냐면 루이스 구조상 결합선 수와 보통 어디까지나 보통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 결합의 지금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죠. 네. 그래서 비호가 1차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보통 그런 거고요. 기가 막히게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막 3, 1 이렇게요. 그렇게 심하게 차이나진 않고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이게 루이스 구조상인 이중 결합인데 실제 그림이 2.5가 된다거나 이게 분수가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이 강할수록 비호도 강해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BO가 클수록 기본적으로 그 결합은 스트롱거 그리고 결합 길이는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짧아져. 강하니까 숄터 이런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할 것 마지막 5번째 자기성. 자기성. 자, MO상 홀전자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MO상 홀전자가 없으면 우리말로 반자기성. 영어로는 다이아매그네틱 이라고 하고요. 역으로 홀전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자기성. 바로 상자기성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매그네틱. 우리말 번역은 상자기성, 영어로는 파라매그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예요? 반자기. 지금의 경우는 반자기성. 홀전자가 없죠. 그렇죠.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반자기성과 상자기성의 현상은 뭘까요? 자석에 달라붙다. 네, 뭐냐면 상자기성이 돼버리면 이런 물질들은 바로 자석에 들러붙습니다. 자석에 떡하고 들러붙어요. 알겠죠? 근데 반자기성이 되면 자석에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물리적 현상이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요거이 누구? 요거이 수소 분자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 분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수소와 수소 분자 중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수소 분자.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요? 수소 분자.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전자를 어디로 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입니까? 무한이요. 어떤 전자를 주양자수가 무한대 상태로 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죠. 네. 네. 자, 빨리 누가 적어. 빨리 다 적어. 다 적었어요? 네. 다 적었어요? 다 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위에 살짝 지워도 되겠죠? 네. 네. 딱 지우면 자, 저 위쪽에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주양자인 수가 무한대인 상태에서 자, 요 전자를 저 무한대 상태까지 보내는 에너지가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를 이루면서 본딩 오비탈에만 전자가 채워진다면 이때 수소 분자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겠어요? 이 전자 둘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게 수소 분자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져요? 수소 분자요. 수소 분자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비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기 때문에 문제에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요? 이거마저 뜯어내면 수소 분자는 붕괴하겠죠. 아. 왜냐하면 전자 두 개 떼어내면 핵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 핵 두 개는 청력밖에 없죠. 맞네. 분자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있겠지만 그건 엄청 크겠죠. 아니 그건 결합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만 비교합니다. 자, 다 쓰였어요? 네. 썼죠.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아 피곤해. 진짜 자는 게 아니었는데.